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쉐리입니다. 네, 어제죠, 25일 2023년 7월 25일 소포로 폭스바겐이 샤오펑의 지분 4.9%를 7억 달러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확정적으로 인수한 건 아니고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제대로 된 소식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에는 2026년까지 중국 시장에 신차를 2종을 샤오펑을 통해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MEB를 사용하지는 않는 거, 결국에는 샤오펑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샤오펑의 플랫폼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인수해 갈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에는 없지만, 사실 뭐 제가 2주 전에 이제 아우디가 중국 플랫폼을 인수한다라는 사용권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에 광저우 자동차 아니면 샤오펑일 것 같다, BYD하고 셋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근데 BYD는 이미 폭스바겐 쪽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체결을 했어요. 네, 사용권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폭스바겐이 지금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 알아본 것 같고, 그럼 이제 샤오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좀 샤오펑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좀 돌고 있는데, 일단 뭐 샤오펑 i3가 뭐 이렇게 가드레일로 때려박으려고 하는 영상 막 이런 거 돌아다니는데, 그거 2021년 2월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고 있냐면요, 2021년도에 그 중국 틱톡 도인의 와차오 샤오펑,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욕하고 샤오펑 욕하는 그런 이제 계정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왔던 영상이고, 제가 이제 샤오펑 P5 제 차를 이제 사려고 할 때 그 영상도 봤죠. 어느 수준인가, 샤오펑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영상은 못 봤고, 두 번째 영상 그 우측으로 이렇게 때려박으려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 차가 왜 샤오펑 P7이라고 단정을 짓냐면은, 그때 NGP가 되던 차량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핸들 모양 보면은 알 수 있고, 그래서 P7이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21년 상반기까지도 NGP 샤오펑의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은 베타였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로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시승을 21년 9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서 P7을 할 때에는 전혀 그런 문제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띄고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 이 NGP를 켜놓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라이다를 버리고 나서 라이다 담당 직원이 테슬라에서 이제 샤오펑으로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자기 개발한 내용을 아이클라우드에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그래서 이제 샤오펑으로 이직을 했을 때 샤오펑에다 공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샤오펑에다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자기 작업 내역들 풀면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2019년도에는 테슬라가 라이다를 버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을 했던 거고, 라이다 관련 인원을. 그때 이직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한테 걸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이직한 인원 개인한테 비밀유지서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설사 뭐 테슬라 FSD를 모조리 다 알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이 사람이 설사 다 알았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라이다를 쓰냐 안 쓰냐. 이걸 가지고서 테슬라의 기술을 뭐 훔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 너무 크죠. 하드웨어는 뭐 원래 테슬라가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스타트업들은 다 테슬라 따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작 자체가 다 그랬어요. 테슬라가 하드웨어 스펙을 다 공개해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라 판단해서 직원 보호 개념으로 샤오펑에서
합의금 다 내줬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테슬라 베끼기다. 테슬라 베끼기 아닌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얘기하기에는 그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샤오펑의 이제 장단점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가 이제 역사나 이런 거는 다 이미 만들어서 영상 올려놨습니다. 장점은 지금 현존하는 그 나온 결과물 차량 중에서 G6는 이제 모델 Y의 상품성을 이겼다. 22년도, 23년도까지도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상품성을 이기는 차량이 중형 SUV에서는 없었습니다. 모델 3에서는 그래도 한두 개 나왔는데, 모델 Y 상품성을 이기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델 Y의 판매량이 중국에서 엄청났던 거고요. 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하드웨어적 스펙으로는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 샤오펑 G6가. 그만큼 현재 플랫폼에 있어서 양산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현대 기아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처럼 불량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업체인 건 맞아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건 단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행보조 쪽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운전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영상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주행보조 덕택이거든요. NGP라는 XNGP도 제가 뭐 하루 정도 시연을 해봤는데 뭐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네, 꽤 괜찮습니다. 아직 모아야 될 데이터가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샤오펑 차량이 지금 현재 누적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들이 뭐 한 30만 대가 좀 넘습니다. 한 40만 대 가까이 돼요, 거의.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샤오펑 차량은요, 2021년도 말부터 거의 대부분 NGP를 기본 탑재를 시켜버렸어요. 22년도 하반기구나, 22년도 하반기. 그래서 NGP 사용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세팅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준도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샤오펑이 이제 뭐 자금 경색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요번 이제 지분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샤오펑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480kW 충전 기술을 중국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충전 속도가 양산대에서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많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략 한 400여 기 정도를 설치해놨어요, 중국에다가.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와 비슷한 엑스차저를 거의 이제는 이 23년 4월 기점으로 이제 테슬라랑 투닥투닥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500개소고요. 이제 샤오펑이 2023년 4월 기준으로 1600개소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총 개수는 샤오펑이 조금 적어요. 테슬라는 한 72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샤오펑은 한 7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샤오펑은 100% 개방이 아니죠. 충전소가 슈퍼차저처럼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한 25%에서 30% 정도는 샤오펑 차주 전용입니다. 샤오펑은. 그래서 샤오펑 차주들이 무조건 가면은 웬만해서는 충전소에 자리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샤오펑 전용 충전소 가면은. 자,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샤오펑이 진짜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타본 중국 전기차들 중에서는 가장 이 운전의 질감, 재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강점이 꽤 많은 스타트업인데, 아직 이 업체의 단점이 좀 마케팅이었어요. 그리고 차량 판매를 잘 할 줄 몰라요. 네. 트림 구성 자체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뭐야 하고서 도망갈 정도로 어렵게 해놨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꽤 쉽게 잘 해놨어요.
그래갖고 22년도에 판매량이 진짜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아니 무슨 스타트업이 차량을 살려고 딱 가서 시승을 하고 이제 카탈로그를 딱 보잖아. 조합이 60개가 넘어요. 아니 무슨 뭐 현대기아처럼 이제 뭐 글로벌 탑3도 아니고 자신감이 있어서 DIY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줬던 것도 아니고 무슨 차 만든 지 이제 17년부터 만들었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한 7, 8년 된 회사가 7년 된 회사가 매장에 딱 가서 차를 살려고 보면은 조합이 60가지가 넘는다. 옵션도 그냥 옵션도 아니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를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싹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샤오펑에 대해서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연구한 것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데에서 제가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원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차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를 떠나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많았고 둘 다 많았죠. 네. 근데 리막은 실패라기보다는 소화를 못했죠. 그래서 좀 소화를 잘 하고 있는 업체를 물망을 올려다가 아우디는 상하이로 가고 폭스바겐 전체는 이제 이쪽 샤오펑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샤오펑은 포르쉐 타이칸 개발할 때 샤오펑이 참여했었습니다. 폭스바겐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타이칸 개발에 일정 부분에 샤오펑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샤시하고 이제 플랫폼 쪽에 약간의 도움을 준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래서 P7이 이제 포르쉐 타이칸하고 좀 비슷한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 협업을 하면서 돈보다는 그렇게 약간 기술이나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세부 합의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일 뿐이고요. 네. 여튼간 지금까지 샤오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읊어봤고요. 사실 샤오펑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마케팅을 못해가지고 22년도에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좀 잃어서 이 입소문이 그렇게 좋은 편이지 못했는데 중국에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입소문이 나쁘지 않은 폭스바겐 여기에서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 샤오펑도 이제 중국 내에서 좀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희망 섞인 제 차 얘기도 하니까 오너로서 희망 섞인 발언을 살짝 해봤고요. 중국 자동차 전문, 특히 전기차 전문으로서 요거를 보면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보시면 2026년입니다. MEB 플러스가 원래 2025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MEB 플러스 개발할 돈을 샤오펑한테 던져준 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대 개발해봐라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나올 이제 라인업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좋아요. G6 다음이 이제 G7이고요. 이제 샤오펑은 보통 이제 홀수 계열들이 약간 스페형에 좀 가깝고 짝수 계열들이 일반적인 그 계열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개발에 있어서 폭스바겐이 얻어갈 것은 무엇이고 샤오펑이 얻어갈 것은 무엇인지 사실 가늠이 잘 안됩니다. 2026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럽 쪽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단점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이제서야 이제 중국과 협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레거시 업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점이 재밌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르노하고 지리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상하이와 샤오펑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다음번 타자가 제가 보기에는 스텔란티스 쪽이 될 것 같은데, 스텔란티스가 과연 중국의 어느 업체와 함께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벤츠는 지금 뭐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여러 업체들의 기술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조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BMW는 미니 브랜드만 이제 중국 그레이트월 장성 자동차 오라 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텔란티스가 과연 어떻게 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다가 있었구나. 혼다도 BYD랑 손잡는다고 하죠, 결국에는. 네. 뭐 글로벌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업체들이 지금 중국과 손을 잡는 현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중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 뭐 전기차를 잘 만드는 데가 현대기아, 테슬라 두 개 빼면 없어. 중국밖에, 중국 상위권밖에. 그러니 이제 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좋은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손 잡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유럽 쪽에서 기술을 돈 주고 배워올 만한 데가 저기밖에 없구나. 테슬라 기반으로 우리는 발전을 못 시켰지만 중국 애들은 꽤 발전을 시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오펑 오너로서 말씀드리면 역시 중국 최강 뭐 이런 거고요. 네. 자, 뭐 요 정도로 요번 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샤오펑에 대해서 오해와 뭐 장단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풀어 드렸습니다. 네,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중국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